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9페이지 7절 상관격을 보겠습니다. 상관격도 월령, 년, 일, 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그 밖에도 특수 구조로 상관상진, 상관견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십신배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상관은 아시다시피 간목이 정화를 보고 을목이 병화를 보는 것 등이죠. 상관은 정관에 대해서는 침이죠. 침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몸에 피와 기를 빼앗아 마모하는 것이기도 하죠. 또 다른 쪽은 승왕하면 내 몸의 귀기인 관성을 극제하여 내 몸이 쇠하면 관귀 잃게 되어 상관은 흉하다. 상관은 정관의 천적이죠. 관을 상한다. 상관. 양자는 물과 불이 서로 용납하지 않는 것 같다. 만약 수화와 금목이 충전하는데 서로 싸우는고 다투고 싸우는데 이것이 정관과 상관이면 최고로 흉하다. 금일간이면 관이 화고요. 식상이 수죠. 수와 화가 싸우는 겁니다. 토일간이면 관이 목이고 상관이 금이죠. 목금이 싸우는 거죠. 금일이나 토일, 기타 수화와 목금이 싸우는 정도는 아니죠. 목일간을 보면 관이 금이고 식상이 화죠. 목일간. 그래서 수화와 금목이 서로 충전하는데 이때 상관과 정관이라면 최고 흉하다 이 말이죠. 상관명주는 재주를 믿고 오만한 것, 스스로 제일이라 생각하고 기탄이 없고 방자하며. 상관은 소인의 천성이 있으니 재와 임성이 와서 선하게 권하는 것을 기뻐하고 관성이 주중에 천간에 비추는 걸 최고거립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상관 견관이죠. 상관이 천간에 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관성이 있으면 바로 상관 견관. 상관 격인데 또 관성이 천간에 투관해 있어도 상관 견관. 양자가 서로 용납하지 않다. 상관은 일단 재화하여야 하는데 생재, 이건 설이죠. 설 상관. 폐인, 이건 극제죠. 극제. 그러면 모두 문장의 소질이 있다. 문장. 비록 제격이라고 하더라도 상관격이 생재한다고 하더라도 상업으로 치부하는 그런 격으로 보지 말고 문장으로 소질이 있다. 어떤 우리가 천부적인 어떤 소질 이런 것들은 격이 중심이죠. 격. 그래서 상관격인데 성격이 되면 그 재를 써서 성격이 되면 격 중심의 어떤 소질, 그러니까 문장. 상관은 비겁이 와서 도와주는 걸 싫어하죠. 비겁. 상관과 비겁이 서로 결탁하고 기대면 필시 처자와 이별하는 고독 빈곤의 매이다. 양일간의 상관은 칠살을 보는 걸 좋아하지 않고 신약자는 몸에 좀 불구나 장애가 있다. 음일간 상관은 합사라니 신왕하면 부귀가 가능하지만 재액이 많다.
상관의 다른 이름은 배록이다. 배록. 명주는 빈곤하다. 우리가 록은 록마 동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는 관입니다. 관. 재성이 없어서 기댈 곳이 없으면 재주는 있으나 빈곤하다. 어떤 때는 록도 재라고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관은 배록 충마라고 하죠. 배록 충마. 뒤에 나오는데요. 그 배록 충마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시죠. 신약하면서 상관이 국을 이룬 자는 빈천한 명이 많다. 신약하고 효신이 왕한 자, 신약하고 살이 중한 자, 신이 가볍고 재가 무거운 자는 일주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잘못을 교화하고 징계함에 있어서 조화로움을 취하고 필요하면 엄한 문책과 소환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게 역용이라는 겁니다. 상관은 역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호를 하는 게 아니고 극제 극제를 하는 극제화 화설. 상관은 흉악한 것이므로 재성이 있어서 화해야 되고 화 설이라고 하는 설. 인성이 극하는 거죠. 극제. 악을 제거하고 선을 높여 정도로 돌아가게 하면 길한 것으로 don한다. 만약 재와 인성이 경미하여 재화가 불가능한 자 있긴 한데 제어가 불가능한 자는 여전히 흉하다. 상관을 제어하는 것은 칠사를 제어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니 제복하여 중화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제복이 태과 또는 불급하면 좋지 않다. 상관을 제어함에 있어서 재성과 인수가 이것은 화를 하는 건데 이것은 재를 하는 거죠. 서로 얼굴을 비추고 싸우는 것을 꺼리며 일주가 기뻐하는 바가 없는 흉명이다. 상관이 무성하면 재와 인성이 합세하여 관리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때 재와 인성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는 투하고 하나는 장되면 좋은 명으로 본다. 격국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십신 배치 구조화 작업이라고 했죠. 바둑, 장기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작은 일간이 중심이죠. 그래서 사주팔자 8글자에서 일간이 나머지 7글자를 배치하고 통제하고 사용하고
하는 그런 데서 출발하는 것이 격국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국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포. 그래서 일간이 중심이 돼서 원령 용신을 보면 어떤 사람마다 다 하나의 장기판이나 하나의 바둑판이 있는데 그 사람마다 각각 포국하는 그런 그 틀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령 상관이면 상관 격국이라고 하는 바둑판이나 장기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원령 용신이 이제 선신이냐 악신이냐를 나눠 가지고 역용할 것인지 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둘 것은 일간 중심으로 해서 포국하는데 원령 용신을 정하고 나면 이제 원령 용신이 격국이라고 그랬죠. 격국. 이 격국은 어떤 때는 일간과 별개로서 그 자체로 유기체가 되는 겁니다. 유기. 그래서 격국 원령 용신이 이제는 중심이 되는 것처럼 되고 그 다음에 원령 용신이 쓰는 글자들이 또 생겨나는 거죠. 그걸 이제 상신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그래서 팔자가 있으면 일간으로 중심이 돼서 격국을 정하고 그래서 격국은 용신이 이건 상신이라고 하고 또 이제 희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 이제 여기 격국을 떼놓고 보면 또 격국만의 어떤 유기적인 시스템이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간이 체면 격국은 용인데 격국이 체라고 하면 또 용신 희신이 용이 된다 이런 것이. 그래서 제가 항상 통변할 때 일간 중심으로 십신을 읽고 다시 격국 중심으로 읽어보는 것은 그런 일간과 다른 또 다른 어떤 격국 어떤 체계의 유기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부 용도죠. 외부. 이것은 전체적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한 어떤 나의 집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내가 사회생활하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다른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격국론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격국론 그 자체로 유기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변할 때는 일간 중심으로 해보고 격국 용심 중심으로 또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원령 상관격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십신 배치 구조들은 일단 이건 역용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재로서 상관이 재를 생하게 함으로써 상관의 흉성을
완화시켜주는 방법, 그 다음에 상관을 눌러서, 인성으로서 눌러서 하는, 교화하는 방법, 상관폐일. 재를 쓰는 것은 상관생재. 재와 인성을 같이 쓰는 경우, 경용이죠. 그 다음에 상관, 경관, 금수상관, 배록충마. 이런 정도 구조를 우리가 한번 보면 됩니다. 연애자편 희귀편에서 상관 월권을 만나면 흉처이지만 꼭 흉처라고 할 수는 없다. 배록의 십가는 셋이 년시 연대죠. 재성을 보는 걸 기뻐하고 운이 비견에 이르면 배록충마라고 한다. 상관과 비견이 합세해서 관과 재성을 대항하고 쫓아내는 거죠. 상관은 운이 관성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파괴된다. 상관이 거듭 관으로 가면 불치의 재앙이 온다. 상관 생재를 볼까요? 세시에 재성이 투출하고 통근하여 생황하고 일주가 신건하면 귀격으로 출원하고 비겁의 분탈을 꺼린다. 일주는 자왕하고 신미, 무오, 세간에 재성이 투출하고 간목, 임수, 시지의 장생이다. 재성이 여기서는 간목은 월지의 장생이고 임수는 시의 장생이고 갑자년생은 시는 또 자의 장생이고 일주가요. 수토 동궁이면 또 무토도 신의 장생이고 어쨌든 이래서 신왕, 제왕, 식상이 왕하니 좋은 명이다. 상관생재의 격국의 성격은 신주의 강약에 의하여 결정된다. 신강자는 원국 세운에서 비겁 만나는 것을 크게 끓이니 배록충마라고 한다. 강한데 또 비겁을 만나면 쓸데없이 가서 재성을 겁탈하고 관성에 대항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배록충마. 신약자는 반대로 비겁의 왕지로 가는 걸 기뻐하니 재산을 나누어 복록의 중화를 낳는다. 비겁의 도움을 받으니까 재산을 나누는 거죠. 상관생재격은 간략하게 보면 제격에서의 논의와 같다. 상관이 원령에 당권하였지만 원신이 노출하지 않는 경우 국중에 재관이 노출하면 제격에서 보듯이 제왕생관의 귀격이라고 볼 수 있다. 상관생재하고 제왕생관은 유통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격처럼 봐도 된다 이거죠. 삼관격에서 상관이 불투, 그리고 재관이 투출시 제격. 재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관이 어떤 격국을 이루는 형세를 보이면 당연히 재관격처럼 보는 것이죠. 갑자임신 기해신미. 원령상관에서 신자가 재성을 회복하고 년간 관성이 일제 임왕하니 제왕생관의 규격이다. 배운윤년에서 경금상관 원시 투출하면 파교이고 대용하다. 당연하죠. 경이 투출하면 간목을 극하겠죠. 그러니까 상관격인데 재가 상신이죠. 격국을
성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글자입니다. 이것이 파괴되면 당연히 성격되지 못하는 거죠. 폐, 불성 이런 거죠. 여기서는 이게 지금 간목이라는 거잖아요. 경금이 오면 상신이 극을 당하기 때문에 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원령상관의 원신이 간두에 투출하고 역시 재관이 노출되면 상관, 견관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읽어보시고 배록이라고 하지 않는다. 병일 본신이 자왕하고 홀로 추걸이고 상관격이죠. 경신에 투로나 사유주 해국이 없는 경우 이때 재물을 만들 수 있다. 있으면 금이 왕하면 재물을 만들 수 있다. 재가 없어야 되겠죠. 원국에. 재가 없으면 성격이 안 된 거죠. 병화 추걸생 년의 경금 편제가 투출하고 원령에서 인왕하니 고신이죠. 고신. 재와 상관이 유정하고 일주는 시상에 근이 있으니 약하지 않은 데서 기본적으로 합격이다. 일생 명망이 지극히 높으나 일지 관성이 침범당하여 격을 손상치고 있음에 애석하다. 또한 시와 일이 충하여 양인이 관을 상하게 하는 흉신이니 시상의 이는 흉살이라 일생 병이 많고 아프고 재난이 많다. 기쁜 것은 천월덕 세군의 높이 있으니 총론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 팔자 을류 기축 병신 무자 신약한데 상관 재성이 왕하죠. 운이 국방수로 가니까 일생 기복이 많아 발제 등명이 어려웠다. 신약이 문제죠. 신약이. 그래서 상관용제, 상관생제도 상관용제인데 상관이 제하면 일단 신건 신건이 제일 중요하죠. 운이 신약한 운이 신건을 돕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병술 기축 병신 기해 상관생제 신약 운이 동남방으로 가면 작게는 발휘된다 발할 것이다. 아쉽게 계사대운은 감옥에 간다. 관운이죠. 관운 계사 관비 상관생제하는데 지금 이게 비겁운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계사 사 비겁 관성하고 비겁운 개운에는 신약을 돕는 거죠. 그래서 좋지 못하죠. 근데 사운에는 이때는 감옥까지 갈까?
도리어 신약한 병화를 돕는 운인데 주보로 한번 보면 격신은 기토, 용신은 정화. 정화가 어디 있어 하면 술에 있는 정화를 쓸 수 있습니다. 청용신은 무토 가신을 제거한 경금, 편제입니다. 술 중에 병화가 경금을 극하죠. 그래서 그때는 임수를 쓰는 겁니다. 임수는 희신이죠. 자, 개사운이 왔습니다. 개사운. 개수는 정화를 극하고 그래서 기토를 생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기신입니다. 사화는요, 병화인데 이것도 기신이죠. 경금을 극하고 무토를 생하죠. 관성 기신, 비견 기신입니다. 그럼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관성의 태극점, 우리 앞에 십신문에서 관살의 태극점이 관살인 경우는 관운에도 태극점이지만 관사구설, 상병제, 감옥에 간다거나 하는 것들에서도 태극점이죠. 그러면 관성이 기신이다 그러면 좋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기 쉬울 거죠. 그래서 그런데 반드시 또 이 격신하고 같이 통변을 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관성인데 우리가 희귀 판정은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격신에 대비해서 재성이죠. 그러면 관성에 좋지 않은 측면, 재성에 좋지 않은 측면. 관성에 좋지 않은 측면은 관운에 안 좋다거나 재성이 좋지 않은 측면, 재물을 까먹는다거나 관사 구설이 있는데 재물을 까먹는다거나 재성은 또 어떤 활동성이라고 봤죠. 관사 구설로 활동성이 떨어진다거나 금전이 문제가 이런 것들이죠. 사화가 기신입니다. 사화는 어떤 일을 하냐? 지지를 전부 동탕합니다. 사해충, 그 다음에 사축, 금국, 사신합 이렇게 기신이 와서 전부 지지를 건드려 놓는 대운이라면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좋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은 비견인데 인성으로 바뀌죠. 인성. 비견인데 인성. 비견은 동업이나 고집, 인성은 판단력이 잘못된 것. 인성과 재성의 세트는 활동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어디에 감옥에 갇히는 것,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응하죠. 개사대운 감옥에 간다고 하는 사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관폐인, 이게 역용이죠. 상관폐인, 역용의 대표적인 방법이죠. 원령 상관격 중 상관이 첩첩하거나 무성하면 일주가 약한 자는 반드시 인성이 투하고 강근을 가져야 상관폐인의 규격으로 본다.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는 것을 크게 꺼리고 대용하며 신왕, 인왕, 관살의 향으로 가는 걸 기뻐한다. 여름에 목이 술을 만나는 걸 최고로 친다. 당연히 목이 여름에 출생해서 수인성을 갖는 것, 조우를 겸하고 있는 거죠.
여름의 모기 인성. 이걸 주보로 한번 해보면 격신은 정화상관, 청용신은 임수편인입니다. 종격이 아니죠. 왜냐하면 임수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희신은 경금편관이죠. 간목을 제거하고 그래서 임수를 보호하고, 여기 지금 간목 일주가 너무 약한 것은 문제가 있죠. 근데 간목이 인성의 그 생에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맺히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없다. 문인으로서는 재주가 출중할지 모르지만 그게 제 관으로 맺히는 것은 부족하다 이거죠. 신유, 정유, 무오, 신유, 상관이 중중하고 첩첩하여 일제 혈기를 설하여 소진하게 한다. 요하는 것은 제왕의 향에 앉아있고 정화 인성이 일제 기록하고 경금 상관에 투출하였으니 남방 인성향으로 가면 부귀공명이 있다. 상관 폐인은 상관이 무겁고 신약하면서 폐인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성을 쓰는데 인성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하고 상관이 무겁고 할 때 인성이 와서 그것을 일석이조로 다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 상관이 가볍고 몸이 무거운데 인성이 중중하면 빈궁한 격이다. 당연하죠. 상관 격이 인성의 죄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상관의 흉성을 교화 이런 걸 해서 상관의 열성인자를 우성인자로 오만방자한 것을 재기발랄하고 총명하고 아이디어가 번뜩거리고 하는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상관을 완전히 없애버릴 정도라고 되면 바보가 되는 거죠. 상관 계요, 을묘, 임자, 신축. 상관 폐인이기는 하지만 인성이 무겁고 상관이 가벼우니 귀하다고 논하기 어렵고, 인성이 상관을 제함이 심하니 반대로 재성이 인성을 파는 걸 기뻐한다. 다만 원국에 재성 화가 없고 운도 서북의 향으로 가니 평상이니 상관 생제는 신왕, 상관 폐인은 신약. 상관 생제는 재가 투하면 재격으로, 상관 폐인의 인성이 투하면 인익격으로 보는 것과 유사하다. 상관이 사령하고 인성이 투하했는데 관성이 있으면 상관을 버리고 관익격으로, 인성이 상관을 제하고 관성을 지키기 때문이다. 이런 것. 그러니까 십신의 조합, 십신 조합 이런 것을 봐서 여기 배치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 판세를 읽어내느냐 이런 거죠. 상관격이라고 해서 전부 상관부터 이 판세를 읽어내는 시작점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상관격에 관성과 인성이 투한 자는 재성이 파인하는 가장 큰 관익격이 되기 때문에 관성이 호의를 받지 못하고 상관 견관이면 대용하다. 상관격에 인성이 투하고 살을 만나면 상관을 버리고 살인격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상관격에 살인을 용하는 것이, 상관격에 살인. 겁재와 실살이 합해서 하나가 남은 게 독살이죠.
그런데 인성이 앉아있고 장생지. 그리고 살은 임진, 동주에서 설식, 제살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귀명이다. 병화가 고유하게 임수를 좋아한다. 병화와 임수는 관계가 좋은 겁니다. 이런 것까지 안 따져도 이 십신 배치로만 봐도 귀명이 나오는 거죠. 상관격에서 재와 인성을 겸용하는 경우죠. 상관격 중에서 재성과 인성이 서로 싸우면서 얼굴 비추는 것이 불리하다. 다만 재성과 인성이 떨어져 있어서 겸용이 가능하다. 장애가 되지 않으면. 재가 태왕하면 인성이 일간을 더해야 하고, 재성이 태중하여 상관을 제함이 설이죠. 이게 설. 이것은 설. 심하면 인성이 태중하여 상관을 제함이 심하면 재로서 인성을 파하여 조절하여 중화를 얻으면 규격이다. 상관격 중 재와 인이 교전하는 자는 호명이 아닌 것으로 본다. 상관과 을류, 귀축, 병신, 무자. 상관과 재성이 매우 무겁죠. 년에 인성이 있으나 재성이 지지 앉아서 용신이 폐물이 되었으니 학교 업무를 맡아보는 하였으나 부귀를 이루긴 없다. 항상 동주 상태를 꼭 봐야 됩니다. 동주. 이게 계두 절각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거 보는 거하고 똑같죠. 어떤 글자가 어떤 글자에 앉아 있고 어떤 글자 위에 어떤 글자가 투간에 있는지 꼭 봐야 된다. 다음 상관, 견관, 금수 상관의 희기. 원령 상관격 중 관성을 보는 걸 최고 꺼리는데요. 상관격 중에 상관과 관성이 나란히 지지에 장되거나 천간에 투출하면 반드시 관제, 환난이 있다. 만약 년의 관성, 월시에 상관이 투출하면 관성의 시기 소년에는 관을 감당하나 월주 상관에 한운, 중년에는 관을 범하여 파직함이 분명하다. 만약 년월 상관 시의 관성이면 세운에서 인성이 관을 범하면 만년에, 시는 만년이죠. 관이 가능하나 원국의 상관 견관이 유년 대운에서 다시 보면 반드시 관제나 질병이 있다. 금수 상관은 관성이 투로한 것을 기뻐하는데 금일간이 수월에 하면 조우가 필요하죠. 화관성. 재와 인성이 서로 도와 보조하고, 그러면 목이 재이고 토가 인성인데 월이 수가 강하기 때문에 토, 또 수가 강하기 때문에 목, 그런 거죠. 상관이 천간에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다. 것이 아니어야 된다. 수가 천간에 드러나면 인성이 와도 원령을 잃었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쉽지 않죠. 목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음양으로 보면 수월에 출생했으면 음이 강하죠. 음망. 목보다는 토가 필요하죠. 토. 무신, 갑자, 경호, 정축. 상관 개수가 지지에 있고 신자 수국도 있네요. 좌우충도 있습니다. 관성이 투출하였는데
무토 간목이 보조하여 정화를 보조하죠. 관은 등록하고 있으니 승상이 귀명이다. 만약 고관무고하거나 관성과 상관이 병투하면 발복이 크지 않다. 읽어보시면 특별히 이해 못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금수상관, 희견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금수상관자는 다재다해 시서와 등의 다방면의 무소불통이다. 원래 문제 이런 방면이죠. 정해 임자 경호 정해 연간 정화 임수가 합거됩니다. 일지 관세 합거되고 남은 것이 지금 정화죠. 그러면 정관이 남아있죠. 이것만 해도 뭐 격이 깨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합하고 남은 것이 사선신, 길신, 우리 사길신, 사용신 할 때 그거면 괜찮은 팔자 구조다 이렇게 보죠. 일지는 관성이죠. 자수의 충거, 시상의 일점의 화를 남기 쓰기 어렵죠. 운이 서북으로 가니 재관의 사지. 귀한 가문의 출신이지만 독신, 미혼, 무자이다. 서북으로 가기 때문에 배록충마의 상이 더 보여지는 거죠. 관, 재관을 내 팔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 그런 운의 흐름, 이런 것이 배록충마입니다. 상관 사령 중 토금 상관이 견관하면 최고로 참혹하다. 토일간의 금월이죠. 그런데 관성은 목이죠. 그럼 금목이 상전하겠죠. 재화인이 있으면 구할 수 있다. 배록충마. 상관격 중 최고로 근심스러운 것은 재화인성이 지지에도 없고 천간에도 없고 반대로 비겁이 결당하는 것. 그러면 재는 극하고 관에는 대적하는 거죠. 대적. 관과 맞서는 거죠. 항도 되고요. 적도 되고요. 그래서 재와 관이 사주팔자에 들어오기 어렵다. 그게 배록충마입니다. 비겁, 정미, 병호. 이건 뭐 비겁이 아니고 그냥 난동사주, 비겁 난동. 이렇게. 재관이 등을 돌리고 하여튼 비겁 난동은 좋지 않습니다. 비겁이 사령한 극처 극부 삼합 상관국은 극자. 되게 상관격이 복잡하다. 신봉통고, 장남의 신봉통고에서는 진상관, 가상관의 설이 있죠. 월령이 상관인 경우 진상관, 년일시가 상관인 경우 가상관.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설이 있구나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월령과 비월령으로 구분하는 것, 진가를 그런 것보다는 통근 등령,
그다음에 사령의 유무 등은 오히려 필요하다. 진신의 개념이죠. 진신. 자, 진신을 우리가 뭐 진신득용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겠죠? 진신득용. 진신은 어떻게 쓰이느냐? 사령한 글자를 그것을 용신으로 취할 때 그게 진신이 아니고요. 그때 원령 본기가 진신이다. 사령신 취용하는 방법에서요. 그 다음에 통근 유력한 부분에서 볼 때는 통근하는 것이 진신이다. 본기를 취할 때는 사령한 글자나 본기에서 투관한 그런 글자를 또 진신이다. 이렇게 진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시각이 최소 3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보를 볼 때도 주신과 원령의 관계를 꼭 봐야 되는데 원령을 이때는 진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 팔자는 원령이 어떤 이유로든 간섭을 하고 관여가 되기 때문에 원령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원령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격국 용신에서 상신이 있고요, 주보에서 주신이 있고요, 뭐 보신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억부 용신에서의 용신, 이런 것들 모두 다 원령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팔자는 좋은 팔자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령을 진신의 개념으로 꼭 이름을 진신하고 안 써도 원령을 항상 벗어나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상관, 가상관의 진가의 신봉통고에서의 그 개념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상관에 한해서만 원령이면 진이고 원령이 아니면 가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진신은 사주팔자 이론에서는 이런 정도 한 3가지 정도로 개념을 약간씩 달리하며 쓰이고 있다. 특히 사령신으로 격을 취할 때 그때는 진신의 개념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년일시 상관 읽어보시면 상관은 마땅하지 못하고 몸을 상함이 무거우면 수명이 좋지 않다. 상관이 관성을 소진시키는데 그래서 재가 오면 생재가 되죠. 재가 오면. 그런데 도리어 재는 끊어지고 또 관성을 만나면 재앙이 이어진다. 이게 상관상지입니다. 상관상지는 재와 관을 만나면 흉하다. 우리가 상진, 이 상관상지에 대해서 역학통 이런 데 보면 좀 말이 많은데, 상관에 의해서 관성이 상관이 원령이다, 상관격이다 하면 당연히 제일 취약한 것은 관성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아무리 우리가 재관을 중시한다고 해도 관성이 없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관성을 취할 가능성 측면에서요. 그래서 그게
상관은 본래 관성을 없애는 거죠. 그런데 실제 팔자 구조에서 상관이 관성을 완전히 없애고 있거나 없거나 하면 관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관성이 와버리면 도리어 상관, 견관이 되고 관에 매우 흉하고 재에 매우 흉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관이 관성을 상진함이 불급하면, 상관부진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세요? 상관부진, 상부진. 자, 상진하고요. 상부진. 이 위에 상관상진 나오고 상부진이 이어서 나오거든요. 상관상진과 상부진을 서로 그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그 문맥 구조를 보면 상관상진이 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끝까지 상관이 관성을 극진하고 관성이 머리를 내밀지 못하게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어떤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끝까지 그걸 안 듣고 자기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부진, 이때 관성을 만나면, 상관이 관성을 원래 누르는 건데 어설프게 누르고 있는데 다시 관성이 왔으면 상관과 관성이 서로 매우 격렬하게 부딪히겠죠. 쓸데없는 것. 관성은 명예심 같은 거죠. 이런 것의 어떤 성향, 이런 걸 추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관이 노려보고 있는데 관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당연히 그게 쓸데없이 일을 만드는 거. 그래서 상관이 그걸 또 파괴하려 들겠죠. 그래서 화가 100가지로 된다. 월을 범하면 부자가 같이 하고, 상관상진인데 재를 보면 재흉하고요. 상관부진인데 관을 보면 상관견관이 되고요. 상관상진인데 재를 보면, 재는 뭐 하는 거예요? 생관하는 거잖아요. 재관에 모두 안 좋다. 상관부지면 관성이 올 때, 상관부진에 관성이 올 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 주원장사주를 상관상진의 표본으로 두기도 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임자신의 신유경인, 금수상관인데 갑을병정, 재관살성이 투하지 않고 반대로 비겁이 결당하여 상관을 계두하니 배록충마의 상이 분명하다. 운이 갑을인묘 재앙의 이름이 비겁이 쟁탈하여 불길하다. 시상의 정제는 여태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갑신년, 갑신이 투출하니 혼인의 희망이 있다. 월지 시지가 인해와 목궁이 만년의 운으로 늙음하여 편안해짐을 예상할 수 있다. 대개 년일시 3주의 십신을 논함에 있어서 모두 원령의 배합하에 논하고, 아울러 년일시상의 추격으로 논하지 않는다. 설명이 됐고요. 주보로 한번 보면 격신은 개수, 옹신은 신금, 그다음에 청신은 간목,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간목은 경금이 극하고 있고, 신금은 천간의 신금은 임수가 붙어서 설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비록 왕하지만 임수가 또 혼잡하고 있고요.
사주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죠. 천은 재성이 원래 재성, 간목 희신입니다. 그리고 경금이 있으니까 병화를 보는 거죠. 자, 병이 경을 극하여 갑을 보하여 하나 임경이 결당하고 또 계두까지 해서 병갑이 머리를 내밀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극하고 있고 계두하고 있기 때문에 또 머리를 내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혼이 늦다. 경금이 일진 근이 있게 하지만 월에는 약하기 때문에 뭐 병화와 간목이 합세해서 투간하면 경금과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투간도 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또 임수가 굉장히 왕하죠. 그래서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 힘이 강하죠. 그래서 간목을 호위하기도 좀 어렵죠. 그래서 혼이 늦어지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은 우리가 인연을 얘기한다고 했지. 인연의 장단, 후박. 처성은 간목과 병화를 같이 보는데 이 팔자 구조가 간목과 병화가 힘을 쓰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혼이 늦어지는 것이다. 없지는 않습니다. 상관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